이번 영상은 딱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2026년 7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둘째, 내가 실제 대상인지. 셋째, 무엇을 오해하면 안 되는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부분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모든 학자금 대출이 자동으로 이자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번 변화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취업 뒤 일정 소득이 생기면 갚기 시작하는 대출입니다. 기준은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넓어지지만 이 숫자만 보고 바로 나도 되겠네라고 단정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개의 확인문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확인문은 기준표입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할 건 무엇이 바뀌었는가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기준이 넓어집니다. 여기서 학자금 지원 구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학자금 지원 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 기준을 나누는 표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여기서 바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몇 구간일까? 핵심 숫자는 5에서 6입니다. 기존에는 5구간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2026년 7월부터는 6구간 이하까지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도 100%에서 130%로 올라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기준을 정할 때 쓰는 중간소득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행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6구간 이하라는 말만 보고 바로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은 먼저 지원 구간의 문을 통과했다는 뜻이지 내 대출 종류까지 확인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 그럼 6구간이면 자동 면제인가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다음 확인문에서 갈립니다. 같은 학자금 대출처럼 보여도 취업 후 상환인지 일반 상환인지에 따라 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확인문은 내 대출이 해당되는가입니다. 앞에서 5구간에서 6구간으로 넓어진 기준을 봤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체크 표시를 하면 헷갈립니다.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은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긴 뒤 갚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일반 상환은 소득 발생과 연결해서 미루는 구조가 아니라 약정한 일정에 따라 갚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6구간이면 둘 다 되는 건가? 아닙니다. 이번 7월 변화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기준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또 하나 꼭 나눠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자 면제는 원금 탕감이 아닙니다. 빌린 돈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붙는 이자 부담을 줄이는 쪽입니다. 숫자도 같이 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였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실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1학기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였습니다. 이건 1학기 기준이기 때문에 2학기 일정도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후 일정은 별도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에서 소득 요건 제한이 폐지됐지만 생활비 대출은 따로 봐야 합니다. 생활비 대출이면 학부의 경우에는 8구간 이하, 대학원이면 6구간 이하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표만 보지 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내 대출 종류와 적용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류를 봤다고 끝은 아닙니다. 기간 제한 삭제와 11월 별도 변화는 마지막 확인해서 다시 나눠봐야 합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상식으로 자산 지키고 싶다면 구독 후 필수 혜택 챙겨가세요. 이어서 다음 내용 보시죠. 세 번째 확인문은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입니다. 앞에서 대출 종류와 이자 면제를 나눠봤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단정하면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2026년 7월 1일부터 졸업 후 2년 제한이 삭제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졸업하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끝났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상환 기준 소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소득을 넘으면 의무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닿기 전까지 붙는 이자를 어떻게 볼지가 중요해집니다. 아마 여기서 그럼 오래된 대출도 다 되는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은 항상 적용 시점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출에 적용되는지를 나눠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립지원 대상자이며 대상자는 보호가 끝난 뒤 자립지원을 받는 청년을 말합니다. 이 대상은 2026년 5월 10일부터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내용도 모든 사람에게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이 넓어지는 것과 내 대출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나눠봐야 합니다.
그리고 11월 변화도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11월 20일에는 비수도권 대학생 관련 추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7월 기준과 같은 말처럼 섞으면 안 됩니다. 특히 11월 변화의 세부 수치는 공식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섞어버리면 내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딱 하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기준표에서 어느 적용 시점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한 줄로 요약하면 대출 종류, 지원 구간, 적용 시점 이 세 가지입니다. 2026년 7월 1일 변화만 보고 나도 바로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도 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이자 면제 기준은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넓어집니다. 둘째, 이건 원금이 사라지는 제도가 아니라 이자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셋째, 졸업 후 2년 제한 삭제와 11월 별도 변화는 시점을 나눠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에서 내 대출이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인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내 학자금 지원 구간을 보고 적용 내역은 공식 안내로 다시 체크하면 됩니다. 특히 1학기 신청기간처럼 이미 끝난 일정과 앞으로 나올 별도 일정을 섞으면 안 됩니다. 2026년 1학기 신청은 1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였고 이후 일정은 새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 세 가지 확인문만 공유해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